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5일 6.25 남침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할 텐데 6.25 남침이라는 표현을 또 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들이 그 역사 왜곡 아니 역사 날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홍준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은 참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논리, 경험 그리고 투지가 있습니다. 좌파와 싸우는데 아주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잡는 데는 완전히 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직격탄을 여러 번 날렸는데도 그 사나운 이 지사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반격할 틈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요사이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20가지가 되니까 직접 해명하라고 하는데 지금 그 의혹이 20가지가 되는지 100가지가 되는지 다 거짓말인지 근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 자체가 괴문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서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또 폭로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해명하면은 그게 웃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정도가 아니라 다 사실로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충고로서는 아주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모처럼 국민의힘 고향집에 고향이랄까요, 원래 자신이 오랫동안 있었던 집에 돌아왔으면 덕담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뭐가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은 아마 당내 대통령 경선에 뛰어들 것 같은데 뛰어들어서 주적을 윤석열로 맞춰버리면은 상당히 좀 경선이 문제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하면은 그게 누구를 도우는 게 되느냐.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도우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득표로 이어지게 만들도록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여권의 제1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공격함으로써 지지를 높이는 방법,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개척해야 되고 잘하는 분야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을 공격하면 할수록 저는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을 공격해서 누가 득이 되느냐 이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윤석열을 공격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작아지느냐. 더 작아진 결과로서 공격한 결과로서 누가 도움이 되느냐. 문재인 세력이 도움이 되느냐 대한민국 세력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점에서 냉정한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은 홍준표 의원이 그동안에 이재명을 공격한 이 페이스북 글이 너무나 솔직히 말하면 이게 주옥 같은 글입니다. 폐부를 찌르니까 결국 이재명 씨도 한급불능 상태 아닙니까?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이 홍준표 당시에 무소속 의원 어제부터는 국민의힘 의원이 썼던 페이스북 글입니다. 2014년 12월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성남 FC 구단주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징계할 때 나는 경남 FC 구단주 자격으로 연맹을 맹비난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옹호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걸 역이용해서 자신의 징계를 벗어나려고 자신을 도와준 나도 프로축구연맹을 비난했으니 같이 징계해달라고 물귀신 작전을 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나 하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치부했는데, 이번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군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아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인성을 극명하게 잘 보여준 두 개의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데 앞으로 친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글도 썼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위장평화 거짓선동에 가려졌지만 형수에게 한 쌍욕,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연애는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학폭처럼 이런 행동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앤드류 양의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란 책에 나오는 AI 시대 후 실업자들이 만연하고 그래서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18세기 영국 산업혁명기에 실업을 우려해 러다이트 무브먼트,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킨 사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AI 시대가 오면 새로운 직종이 생기게 되고 인간은 더 적은 노동력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력이 펼쳐지는 새로운 풍요 시대가 옵니다. 내가 더불어 터진당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듯이 남의 당 이름으로 조롱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비열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씨를 비판했던 그 홍준표, 그때 박수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 홍준표 의원이 아마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 과정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격렬하게 충돌해 가지고 사실상 이 경선에서 이기면 대통령이 된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너무나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게 결국 감정으로 남았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이명박 씨가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어도 박근혜 씨나 그 세력은 대통령으로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아주 경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기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만들면 큰일이 나니까 이걸 교육과학 도시로 만들자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도 박근혜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을 해서 수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감정이 2016년에 친이 세력이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하나의 감정적 요인이었다는 것은 홍준표 의원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네거티브로 하면은 그 후유증이 정권을 잡은 뒤에도 오래 간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서로 자중자애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